제가 이번에 선정한 종목은 매커스이고, 이거를 어떻게 선정하게 됐냐면 실시간 분기 실적 봤거든요. 보는데 텔레그램에서 날라오는데 매커스가 45억인데 단기 순이익, 분기 순이익이 45억인데 그냥 이제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4배 곱해서 그럼 180억인데 180억에 대부분 저희 PER 10배 주니까 10배 접었더니 1800억은 나와야 되는데 당시에 시가총액이 94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골라서 분석해보자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약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FPG, 주로 FPGA예요. 거의 FPGA고 FPGA를 떼와가지고 고객의 입맛에 맞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투자 아이디어는 얘네가 그냥 단순하게 때우는 것만 아니라 솔루션을 같이 제공해주고 내가 원하는 기능이 이건데 어떤 자일링스 FPGA를 써야 되고 그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일링스가 반도체만 띡 던져주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능 구현을 할 건지 같이 고민을 해주거든요. 그런 솔루션을 같이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21년 1분기 매출 실적도 좋았고 그 다음 반도체 사이클일 때 2017년, 2018년 그때도 호황일 때 매출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랑 같이 가고 있다. 그리고 주담 통화를 했을 때 지금 21년 1분기 실적 중에 반도체 장비 쪽 매출이 퍼센트가 높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DRAM도 마찬가지로 21년 말부터 DDR5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렇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엑시콘도 조사를 했고 엑시콘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장비도 한 번 더 교체되지 않을까. 교체되면서 얘네들도 그 반도체 테스터기에 들어가는 FPGA가 많이 공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정부 주도하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라인 재정비하고 증설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서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리스크가 얘네들이 사실 반도체 장비만 하는 업체가 아니라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데는 전부 FPGA 쓰면서 되게 다양한 업체, 그리고 특히 여기 사업 보고서에는 거의 IT 업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담 통화에서도 그렇고 뭐 자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주요 고객사, 그 주요 고객사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고객사가 뭐 반도체 기업인지 IT 뭐 클라우드 기업인지 5G 기업인지 이런 게 파악도 안 되고 비중도 파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리스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를 FPGA 같은 반도체를 떼와서 같이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고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입맛에 맞게 구현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 홈페이지 들어가봐도 별 내용이 없고 그냥 자일링스, 르네사스, 마컴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그냥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르네사스도 그렇고, 특히나 르네사스는 차량 반도체 좀 중심인데 매커스는 차량 반도체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르네사스는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또 웨이컴도 지금 별로 실적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RF 밀리미터파 반도체 장치 하는 데인데 이렇게 막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주로 자일링스를 상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일링스는 세계 FPGA 뭐 55%고 보통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하려면은 데이터 센터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요런 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장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근 자일링스 뉴스를 봐도 하이 컴퓨팅이랑 클라우드나 그리고 5G 장비,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PGA란 무엇인가? 저희가 아는 반도체는 ASSP라고 해서 전력 반도체니 이미지 센서니 해가지고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고 만들어질 때부터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 반도체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고, 그 다음에 ASIC이라고 해서 고객사가 나는 이런 기능을 원하는데 이런 기능을 구현하게끔 해서 딱 그 기능에 맞게 반도체를 제작을 한 게 주문형 반도체 ASIC인데요. 그 주문형 반도체는 그러니까 고객의 입맛에 맞게 제작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다른 용도로 좀 변환을 한다고 하려면 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FPGA고, FPGA 마찬가지로 주문형 반도체이긴 한데 약간 주문형 반도체와 이제 범용 반도체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원하는 요구, 그러니까 약간 어떤 정형화된 안에 패턴은 그 FPGA 만드는 기업이 정해서 나오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그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좀 맞게끔 어플리케이션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해주는 역할을 매커스가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런 디지털 논리 게이트가 이렇게 모여서 직접 회로를 이루고 이런 게 이런 반도체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반도체를 약간 FPGA로 정형화하면은 그냥 선에 막 이렇게
논리 회로가 이렇게 만나게끔 교차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 이 지점, 중간 교차 지점이 어느 지점이 교차하는지가 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아마 전자전기 공학부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베릴로그나 그런 걸로 해서 이런 걸 좀 변경을 하면서 인풋 아웃풋을 조금씩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드라마틱하게 아예 용도를 변경하는 건 안 되지만 조금 문제사항이 있다거나 용도를 약간을 변경을 할 때는 FPGA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은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는 그 목적에 따라서 주문 제작이 되어야 되는데 시시콜콜하게 바뀌는 일이 많아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FPGA가 가장 많이 납품을 된다고 합니다. 사실 매커스는 반도체만 하는 데가 아닌데 올해 그 트렌드를 봤을 때는 반도체 장비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것 같아서 최근에 매커스랑 YIK랑 203억짜리 대형 수주가 공시됐고 흔하지 않은 거거든요. 매커스는 짜잘짜잘하게 먹고 사는 기업이어가지고 20년 매출 1719억 원인데 지금 올해 나온 수주만 1553억이고 멕시코는 마음이 좀 아픈데 아직 80억밖에 안 났어요. 80억밖에 안 났고 그 다음에 DI도 주담 통화에서 언급을 해줬거든요. 주요 이쪽 YIK, 엑시콘, DI 이쪽이랑 거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수주 공시를 봤는데 수주 공시가 엄청 많더라고요. 올해 나온 것만 뽑아서 왔는데 총 합하니까 이제 1090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장비가 계속 공급이 될 때 그 맥커스도 옆에서 조금씩 거들어서 매출을 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YIK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반도체 증서 일정인데요. 이게 반도체 리포트 같은데 찾아보면은 특히 키움증권에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21년 1분기에서 작년 4분기 기준 대비 21년 2분기, 21년 3분기로 갈수록 삼성전자에서 월 웨이퍼 개수가 25K에서 40K, 그리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도 삼성전자가 25K에서 40K로 늘고 있고, 또 21년 3분기로 갈수록 50K로 증설을 할 거고, 증설 관련해서도 삼성전자는 평택 2기를 시간에 따라 증설을 계속 할 거고요.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년 하반기에는 평택 3기까지 지금 가동이 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반도체는 계속 그 수요가 전대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 거를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에서도 이 M16이라는 신공장이 지금 21년 하반기부터 공장이 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SK나 삼성전자 모두 반도체 캐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 늘어나고 있을 때 장비가 당연히 공급이 더 많이 될 거고, 그 장비에 매커스가 그 FPGA를 납품하고 솔루션을 제공을 할 테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의 흐름을 보면요, 위에가 매커스고 삼성전자인데, 매커스가 다양하게 하는 업체라고는 하지만 IT나 5G나 특히 데이터 장비 증축하는 데도 다양하게 한다고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을 아무래도 따라가더라고요. 2017년 여기는 조금 저조했는데 반도체 사이클을 따라갔다가 다시 반도체가 내려올 때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지금 다시 20년부터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책적으로도 최근에 K 반도체 해서 이거 좀 웃겼는데, 정부는 1조 투자하고 삼성전자는 171조 투자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주도적으로 지금 SK랑 하이닉스 압박해서 반도체 투자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 윤석열도 반도체 관심 있다고 지금 5월 19일 날 뉴스가 났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지금 반도체는 핫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좀 정리 드리면, 삼성 20년 하반기 평택 P3 라인 가동 준비 완료가 됐고, 하이닉스에서도 아까 M16 완료가 되고, 파운드리 생산 능력,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생산 능력도 지금 한다고 계속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이링스 주요 제품이 자이링스를 떼다 파는데, 자이링스 총판이 이제 매커스랑 에브넷 코리아, 이제 자이링스 한국지사 이렇게 3개 있는데, 상장 기업은 매커스가 유일하고요. 일단 유닛 퀘스트라고 그 매커스의 경쟁사가 있는데, 여기도 좀 매출이 좋아요. 잘 나가고 있는데 좀 지금 고평가인 것 같아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꺼려졌고, 매출이 작년 대비 올해 더 같이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이링스를 떼다 파니까 자이링스 매출이랑 매커스랑 좀 관계가 있는지 봤는데 생각보다 관계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냥 자이링스는 자이링스대로 그냥 가고, 매커스는 약간 2019년에 좀 빠그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이링스는 워낙에 또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FPGA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 구축이랑 5G 장비도 들어갈 거고,
뭐 여러 가지에 들어가니까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이링스랑 연결고리는 좀 쉽지 않더라.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아직 뭐 이게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됐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FPGA는 데이터 센터에 원래 많이 쓰였던 거고 지금 뭐 클라우딩 컴퓨팅 이런 거 핫한 주제니까 그래서 그 각종 통신사나 그냥 기업들에서 그 자기만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증설을 하고 있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FPGA가 납품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어디죠? M스탁 그 어플 거기서 막 엄청 느려가지고 막 보상 한 해 만에 막 그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증권사에서도 전산 데이터 센터를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나 봐요. 그런 뉴스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 보고서도 딱히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뭐 떨어지는 하계 기간의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다고 돼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3분기에 실적이 감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하계 기간의 매출이 감소한다 그런 내용을 좀 저희가 순이익이랑 EPS 산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매출이 막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상세하게 그냥 매커스 해서 빅메모리 반도체 빡 매커스 인베스트먼트랑 시스템즈 이렇게 해서 소량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매출은 매커스에서 98% 인베스트먼트에서 1.3% 시스템즈에서 0.7%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수익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작년 동분기 대비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엄청 대폭 상승했다. 순이익은 거의 3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매커스 인베스트먼트는 망해가는 회사들을 경영권을 사가지고 그 구조조정을 통해서 망해가는 회사들을 다시 살려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켜서 다시 판다든지 그런 컨설팅 비용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를 해줌으로써 영업이익을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화이라고 해서 화이가 뭔지 찾아보니까 이게 파산을 목적으로 해서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맺는 그 강제 계약이 있는데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 둘 다 손익이 최소한으로 나게끔 파산을 하는 그걸 원래 화이라고 했는데 그게 조금 악용이 돼가지고 요새는 그냥 그 정리 절차를 조금 개선하는 걸로 좀 의미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커스 시스템즈는 그 SSD를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냥 기업의 자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센터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 데에서 그 SSD를 이제 막 납품을 해주거든요. 서버용 SSD 그런 걸 납품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데 딱히 엄청나게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청도 매커스한테 해가지고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도 했더라고요. 보고서에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부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부채를 보니까 당연히 자이링스한테서 FPGA를 사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외상으로 사오는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지금 부채 비율이 높아졌는데 자산 총계 대비 아직 거의 50% 수준이라서 그거는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이 저희 거 돌려보면은 위험으로 나와요. 매커스가 약간 기업 상대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6개월 이런 식으로 어음 발행하고 그래서 분기 매출 채권 회전율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게 연 단위로 보니까 다 5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거 주당 통화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사실 형도 매커스에 관심이 좀 있으셔가지고 월요일에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 쪽 비중이 높아서 이번 분기 매출 잘 나왔고 차량 반도체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수주가 원래 잘 나오지 않고 대량은 처음이고 그리고 추가 수주는 예측 불가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와서 프로그래밍하고 파는 거라서 반도체 단가 상승과는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그냥 떼다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납품하는 곳이 많아서 주담도 지금 실적 예측 불가라고 하니까 또 그렇지만 영업 환경을 좋게 보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목표가 선정을 할 때 YIK, 그러니까 장비주들의 전망을 조금 많이 봤어요. 장비주들 실적 전망, YIK 실적 전망은 없는데 2020년 대비해서 2018년 가장 매출 많이 나왔을 때가 37% 정도 증가를 했고 엑시콘도 지금 전망 순이익 46% 상승하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증설 계획 이런 걸 봤을 때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 사이클 캐파가 60% 100% 증가할 거고
그런 걸 보니까 뭐 메커스는 어차피 뭐 YIK도 납품할 거고 DI도 납품할 거고 엑시콘도 납품할 거니까 50%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단기 순이익에 6월, 9월, 12월을 더해서 1.5배를 준 다음에 이번 분기 45억 나온 거를 더했더니 147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고 PER 밴드를 보면 지금 딱 10을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떼다 파는 거였으면 10보다 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나름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까 10은 무난하게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서 10배를 하니까 이제 9,100원. 제가 맨 처음 조사했을 때는 5,800원이어서 57%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어제 그저께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27%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근데 또 혹시 몰라요. 이게 역대 차트를 보면은 엄청 펌핑했다 갑자기 또 훅 빠진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물론 이미 이번은 또 실적이 좋아서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PER 10 줬을 때 그래서 지금 시점은 네, 6,600원, 6,800원 정도 이하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